설악산의 차가운 바람은 아침을 부드럽게 가르며 손대지 않은 자연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혜원은 목에 실크 스카프를 맞추며 아래 계곡을 바라보았다. 그 풍경은 거의 비현실적일 정도로 아름다웠다. 빨간색과 금색으로 물든 나무들은 아침 햇살 속에서 춤추는 듯했고, 날카로운 본구리들은 깊은 파란 하늘과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그 뒤로 작은 불교 사원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풍경의 시대를 초월한 수호자처럼 느껴졌다. 혜원은 어깨에 흩날리는 검은색 직모의 머리를 가진 27세의 젊은 여성이었고, 그곳에 온 이유는 몇 사람만이 알고 있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는 이곳으로 데려온 감정의 소용돌이를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복숭아색과 크림색의 섬세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 색조는 전통과 우아함을 동시에 반영했다. 그녀의 멍한 눈빛은 마음이 몇백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아니면 아마도 그녀가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은 과거일지도 모른다. 혜원아, 정말 왔구나. 그녀의 생각을 끊어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서자. 그곳에 있던 것은 그들과 함께한 추억의 무게를 지닌 듯한 존재감의 지훈이었다. 그는 키가 크고 당당한 자세에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을 것 같은 눈빛을 지닌 남자였다. 캐주얼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과 평온함이 느껴졌다. 머리는 걸어온 길로 조금 헝클어졌지만 그가 보낸 미소는 순수함이 묻어났다. 네가 내 초대를 받아들일 줄 몰랐어. 결국 몇 년 만에 그가 놀라움과 기쁨을 섞은 톤으로 말을 이었다. 혜원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을 마주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산은 항상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그것이 나를 여기로 이끈 이유일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서울이 지겨워서일지도. 지훈은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그녀를 유심히 살폈다. 서울은 답답할 수 있지만 너는 항상 그 움직임을 좋아했잖아. 뭐가 변했어? 혜원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가 느끼는 공허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경쟁적인 직장에서의 끊임없는 압박, 가족의 기대, 그리고 자신을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줄 무언가의 부재. 답을 하기 전에 지훈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그 순간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자, 내가 너를 위해 특별한 걸 준비했어.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 그들이 걷는 길은 좁고 높은 소나무들이 길 양옆에 자리를 잡고 있어 햇빛을 걸러주며 바닥에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지훈은 앞서가며 가끔씩 돌아보며 혜원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들 사이에는 불편하지 않지만 말하지 않은 말들로 가득 찬 긴장감이 묻어났다. 그 여름 기억해? 지훈이 결국 침묵을 깨며 물었다. 우리가 여기 와서 모든 걸 잊으려고 했을 때 이 산들 속에서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 혜원은 잠시 멈춰서서 눈을 감았다. 여름의 따스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고 나무들 사이에서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와 그들이 나누던 몰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순간들이 갑자기 끝나버린 아픔도 함께 떠올랐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혜원은 그리움이 묻어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모든 게 어떻게 변했는지도 기억해. 네가 떠났잖아, 지훈. 지훈은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떠나고 싶지 않았어, 혜원. 너도 알잖아, 아버지께서.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그 다음 말을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듯 보였다. 아버지는 내가 이 마을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혜원은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기쁨이 없었다. 한국에서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 그렇지? 항상 가족이 원하는 대로 해야만 해. 지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럼 너는? 혜원, 너는 모든 기대를 따랐어? 지금 너를 보니까 자유롭고 싶어 했던 그 소녀는 보이지 않아. 그의 말은 혜원에게 마치 눈사태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느끼는 아픔을 숨기려고 했다. 하지만 지우는 항상 그녀의 겉모습 너머를 볼 수 있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망설이다가 살짝 그녀의 손을 터치했다. 미안해. 지우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잔인하게 굴려고 한 건 아니었어. 나는 그냥 네가 아직 진짜 너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했어. 혜원의 마음은 지훈의 그 진지하고 깊은 눈빛에 흔들렸다. 그녀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결국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계속 걸어가다가 한 작은 공터에 도달했다. 그 중앙에는 하늘을 거울처럼 반영하는 호수가 있었다. 그 주위에는 벚꽃나무들이 있었고 그 꽃잎들이 바닥에 핑크색 카페처럼 펼쳐져 있었다. 지훈은 호숫가에 무릎을 꿇고 그곳에 미리 숨겨둔 작은 바구니를 꺼냈다. 네가 올 줄 알았어. 지훈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바구니를 열어 여러 가지 음식을 꺼냈다. 김밥, 떡볶이, 그리고 단호박 만두. 혜원은 미소를 참지 못했다.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거 기억하고 있구나.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지훈은 그녀에게 젓가락 한 쌍을 건네며 대답했다. 내가 마지막 한 입을 먹으면 네가 얼마나 화가 나던지 기억나. 그들은 함께 웃었고 잠시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과거의 그림자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혜원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훈, 왜 나를 여기로 불렀어? 혜원이 마침내 물었다.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려고 부른 건 아니겠지.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며 호수를 바라보았다. 왜냐면 기회가 필요했어. 우리 사이에 아직도 뭔가가 있다는 걸 보여줄 기회, 없어지지 않은 뭔가가. 혜원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다. 믿고 싶었던 게 많았지만 다시 상처받을 두려움이 더 컸다. 대답을 하기 전에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 혜원. 내가 떠나서 너를 혼자 두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약속했었는데 하지만 돌아온 이유는 세상 그 어디에도 너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주는 곳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혜원은 참으려고 했던 눈물이 마침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앞으로 내릴 선택들이 그들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지훈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말에 메아리는 산들 사이로 울려 퍼졌다. 마치 우주 자체가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급하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두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혜원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얼굴은 나이가 지긋한 여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창백해졌다. 그 여자의 회색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져 있었고 전통적인 옷을 입고 있어 권위와 존경을 나타내고 있었다. 혜원, 네가 정말 여기 있구나. 여자는 놀라움과 차가움을 섞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혜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존재가 문제를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지훈은 즉시 일어나 경의를 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윤씨, 지훈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여자의 단호한 손짓에 의해 끊겼다. 조용히 해. 너희 둘 우리 가족의 전통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혜원, 네가 무엇을 걸고 있는지 알지 않니? 혜원은 목이 메는 기분을 느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후 통첩이었다. 혜원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걱정과 후회의 감정을 담고 있었다. 네가 그저 돌아와서 수년간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혜원, 네가 누구이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해라. 혜원은 목이 메어 말을 삼켰다. 그녀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다. 혜원의 가족은 그녀에게 영향력 있는 남자와 결혼을 주선했었고 그것은 지훈이 전혀 몰랐던 일이었다. 가족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엄마, 혜원이 말하려 했지만 그 말은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너희 둘 지금 당장 작별해야 한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 과거에 네가 해준 일에 감사하지만 네 자리는 그녀 옆에 있지 않다. 지훈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결단력이 떠올랐다. 존경하는 윤 씨, 저는 혜원 씨를 사랑합니다. 그녀를 위해 싸우지 않고서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주변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듯했다. 혜원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러나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어머니는 한 걸음 물러서며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내 딸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지훈, 그 사랑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알라, 설령 네가 그녀를 얻는다 해도 그 대가는 쉽게 견딜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 혜원, 너는 그 무게를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혜원 어머니와 지훈, 혜원 사이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그때 혜원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혜원에게 건넸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걸 읽어봐. 나는 마을에 있을 것이다. 그녀가 떠난 후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상상할 수 없었던 가족의 비밀이 담긴 편지가 있었다. 수년 전에 체결된 협정이 지훈과 그의 가족을 끔찍한 사건과 얽히게 만든 내용이었다. 혜원은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뭐를 말하는 거야, 혜원? 무슨 얘기야? 편지에는 지훈의 아버지가 가족 윤 씨를 거의 파산시킬 뻔한 재정적 재난에 책임이 있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다. 혜원의 결혼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협정의 일환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혜원은 뒤로 물러서며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꼈다.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혜원은 손을 들어 그에게 멈추라고 신호를 보냈다.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혜원이 말했다. 그리고 호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모습은 물과 함께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이 나누었던 사랑은 이제 깊은 낭떠러지 앞에 있는 듯 그들의 결정을 통해 영원히 달라질 수 있는 순간이었다.